자, 3절 가겠습니다. 주택 공급. 옆에다 두 문제 이렇게 써놓으세요. 좀 써놔야 정신을 좀 차리지. 예. 자, 일단 공급 파트는 이제 분양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설하고 나서 자 분양을 하는데 그걸 이제 공급이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공급에서는 규제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다시 말하면 이 공급을 할 때 실수요자가 아닌 가수요. 가수가 투기 세력 맞죠? 자, 주택을 공급받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내려가시면 1번에 가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고 써 있고 바로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양가로 1번에 그 밑줄 걸으셔야 돼요. 제목은 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가 1단계로 누구를 모집하죠? 자, 입주자 모집을 할 때 일간 신문에다 주로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거 보셨죠? 네, 그러면 이거 승인 받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모집 공고를 내려면 미리 행정청 찾아가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때 승인권자가 누구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3명이에요.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자, 주택법은 대부분의 역할을 누가 한다고 지금 정리하시면 될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했습니다. 아까 조합설리 인가받은 거 있죠? 그것도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출발했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검사 있죠? 공사 끝나고 나서도 시장, 군수, 구청장. 여러 가지 이제 공통점이 있으니까 넓게 좀 보시면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은 누가 받냐면 사업체가 받는 게 맞죠. 그럼 사업체가 2명이 있습니다.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죠. 자, 그러면 자, 만약에 현재 공공사업 주체다, 공공주택 사업자다, 믿어요, 못 믿어요? 믿으니까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써 있는 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사업체 옆에. 자, 사업체 옆에 공공주택 사업자는 제외한다고 써 있죠. 승인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론은 공공 빼니까 민간만 남죠. 민간 못 믿으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함부로 하지 말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찾아가서 승인을 받으세요. 라는 뜻이 1번이에요. 어려운 건 없어요. 공공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거기서. 자, 그리고 나서 양가로 2번 입주 자격 등의 부합이라고 써 있죠. 보지 마세요. 눈 버려. 보지 말고. 자, 내려가면 3번의 별표. 이거를 뭐라 하면 3번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사실. 공급을 할 때 가격입니다. 자, 공급 가격 그러면 분양 가격 맞나, 여러분들? 그 가격을 사업 주체가 건설회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택의 분양 가격 제한이라고 써 있고 가로에 있는 걸 읽으시는 게 더 편해요, 공부할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거기다 밑줄. 그럼 지금 배우는 게 자, 이 주택을 공급할 때 분양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분양가를 사업자가 함부로 자기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격을 통제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배우는 게 분양가 통제하는 거예요. 자, 분양가 상한선 주는 겁니다. 택지비는 얼마, 자, 그리고 건축비는 얼마 받고 그 범위 이하로만 공급해야 된다, 분양해야 된다. 그걸 초과하게 되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분양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런 통제 정책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분양가부터 통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럼 분양가 상한제가 뭐가 되는 주택? 상한제가 뭐 되는 거? 적용되는 주택을 배우는 거죠. 그럼 주택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자, 단독주택은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택이 적용된다 그러면 안 돼요. 공동주택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읽어드릴 테니까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적용주택 써 있죠. 땡땡. 자, 사업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어떤 주택 중 거기다 형광색 밑치고 이제 공동주택만 적용된다. 편하게 보셔야 돼. 그럼 단독주택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공동주택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 정해준 가격 이하로만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상한선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 상한선이 적용되는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고 하는데 모든 주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 중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에서 공동주택만 적용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가시면
자, 박스가 보일 거예요. 자, 오른쪽 31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기역번, 니은번 두 개 보이시죠? 그럼 이걸 플러스 하시는 거야. 다시 말하면 공동주택을 어디다가 건설하는 거냐면 하나는 공공택지. 자, 그럼 공공택지가 있고 민간택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용어 정의할 때 공공택지 공부했죠. 공공사업으로 건설, 조성공급되는 공동주택 건설공지라고 배웠잖아요. 그 여기다가 공공택지라고 하는 이 택지에다가 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거야. 아파트 짓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럴 때 분양가 상한제가 뭐가 된다? 적용된다. 그게 첫 번째 지역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3년 전까지만 해도 공공택지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민간택지도 다 적용됐어요. 원래. 규제를 다 했습니다. 근데 규제 완화 차원에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민간택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민간택지입니다. 여기를 풀어줬어요. 여기는 규제 안 한다라고 풀어줬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자, 대한민국에는 택지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택지가 있고 하나는 민간택지가 있죠. 그때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셔야 돼. 적용되는 지역. 자, 근데 여기 민간택지를 풀어줬다 그랬잖아요, 제가. 풀어주는데 전면적으로 풀어주려고 했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민간택지,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사업주체가요,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은 자기 마음대로 정해도 돼요. 평당 5천만 원을 받건 1억을 받건 상관없어. 근데 전제조건을 딱 깔고 풀어준 거야. 그 전제조건이 뭐냐면 공공택지, 외의택지라고 하더라도 자, 주택가격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그럴 때는 국장이 여기를 지정해버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합니다 라고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단서정을 붙이면서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 공공택지, 외의택지 중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있죠? 이 지정한 지역은 민간택지라고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뭐가 된다? 적용된다. 그게 바로 니은번에 있는 걸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두 군데 지역이 됩니다. 하나는 어디고요? 공공택지, 또 하나 니은번 가면 공공택지, 외의택지 중에서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거 체크하면 되지. 누가 지정하는 지역은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민간택지, 공공택지, 외의택지라고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뭐가 된다? 적용된다. 그걸 기억을 하시면 돼. 지역을 찾아내야 돼요. 시험장 가서. 자, 그리고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자, 이래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 거기 밑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밑줄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를 뭐 한대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박스 안에 보면 세 가지가 보이시죠? 기역, 니은, 디귿. 그중에 기역번 동그라미, 디귿번 동그라미. 니은은 읽어보시면 돼. 자, 근데 기역번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용어 정의할 때 도시형사할 때 배웠죠? 강화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완화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완화하니까 규제 안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태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리고 디귿번 가시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어디죠? 관광특구 밑줄. 자, 관광특구는 줍니다. 본시험에서.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건설하는 규모 있죠? 그걸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외우고. 자, 숫자하고 많이 친해야 돼요. 자, 그러면 관광특구안에서 건설하는 규모가 자, 형광색 밑줄 보면서 그 부분은 많이 시험에 돼요. 1년 동안 계속 반복해요, 제가. 자, 몇 층 이상이면 50층 이상. 층수가. 그럼 A라고 하는 사업체가 관광특구 안에다가 50층 이상짜리 공동주택 건설합니다. 라고 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또는 자, 요 층수로 말하면 기준점이 50층이고요. 자, 또는이에요. 또는 높이죠. 높이가 몇 메다? 150m 이상. 자, 밑줄 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 또 어떤 분이 이래요. 50층이면 곱하기 4에서 몇 메다? 200m. 건축법에서 그러는 거고 여기는 지금 규제를 200m가 맞긴 한데 150m로 낮췄잖아 지금. 규제를 풀어준 거예요? 완화하는 거예요? 강화하는 거예요? 완화하는 거잖아요 지금. 낮춰서 완화시켜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200m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층수가 몇 층? 50층 이상이거나 그리고 높이가 몇 메다? 150m 이상. 둘 중에 하나에 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죠. 그럴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반복적인 훈련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처음이니까 좀 낯선 숫자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나서 나중에 총정리할 때 싹 외우시면 돼. 됐고, 자 4번 가겠습니다. 자 4번 가면 여러분들 제목이 분양가 뭐예요? 공시 동그라미 공시 알리는 거예요. 자 의문인데 택지가 지금 2개 있습니다. 자 여기 공공택지가 1번이죠. 밑에 있는 거. 자 그리고 2번에 가면 공공택지 웨이택지라고 써있죠. 그럼 공공택지 웨이택지는 민간택지라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공시 분양가 얼마로 분양합니다 라고 하는 분양가를 공시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공시 주체가 달라 여러분들. 자 거기서 보면 공시의 주체가 다르다고요. 지금 보시면 자 공공택지는 누가 공시하라고 써있죠. 지금 거기만 밑줄 그으세요. 다른 거 손대지 말고. 사업주체가 공시해야 된다. 자 왜 사업주체가 공시를 해야 될까?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공공택지예요. 맞죠? 그럼 공공택지면 공공사업으로 개발 조성되는 거 맞나요? 그럼 여기는 공공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죠. 거기는 사업주체 또한 공공이 있다는 뜻이죠. 공공은 믿어요, 못 믿어요? 믿으니까 사업주체 믿으니까 그냥 사업주체가 하면 됩니다. 그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는 사업주체하고 맨 끝에 분양가 공시해야 한다고 써 있잖아 지금. 공시 주체만 알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죠. 공공택지 웨이택지가 2번에 있죠 지금. 그럼 여러분 공공택지 웨이택지는 민간택지입니다. 민간택지라는 얘기는 민간사업으로 개발됐다는 얘기죠. 그럼 사업주체 믿어요, 못 믿어? 민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니까 못 믿죠.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 행정청이 해요. 그냥 모르면 누구 하시면 돼? 시장군수, 구청장. 큰 틀을 정리한 다음에 하나씩 대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당연히 분양가 공시하여야 한다. 어디에서는? 공공택지, 웨이택지에서는 그래요. 공공택지, 웨이택지.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차이점만 보시라는 거예요. 자, 택지가 2개 있습니다. 공공택지가 있고 공공택지, 웨이택지가 있죠. 분양가 공시의 주체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공공택지니까 당연히 누가 해야 되고 사업체가 해야 되고 공공택지, 웨이택지는 시장군수, 구청장. 그걸 바꿔치기 한단 말이에요. 본시험 가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이유를 알면 절대 안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자꾸 하셔야 돼. 반복적으로. 자, 그리고 내려가서 자 5번째 있는 자 제목 밑줄 분양가 심사위원회 나오죠. 자, 이 분양가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고 할 때 자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승인받으러 오죠. 그럼 승인권자가 아까 누구였죠? 그렇죠.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찾아올 때 분양가 얼마로 책정해서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시장군수 구청장은 사업체가 책정한 분양가가 적정한지 알 수가 있나 없나? 전혀 몰라요. 전문성이 없으니까. 승인 내줘야 돼 말아야 돼 달달달 떨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는 기구의 이름을 분양가 심사위원회 말 그대로 그냥 심사하는 기구를 둬야 된다. 전문기구를.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누가 돼야 될까요? 이제 알 때도 됐는데 그냥 모르면 누구 한다고? 시장군수 구청장. 이제 알 때 됐잖아 지금. 밑줄 그시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바꾸면 안 돼요. 당연히 그러시는 거예요 원래. 자꾸 정리하면 할수록 당연히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은 거기 나와 있어요. 거기다 밑줄 그세요. 자, 분양가격의 제한과 분양가격 공시에 관한 사항을 뭐 하기 위해서? 심의, 전문기구 두란 얘기죠. 그때 두는 기구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됐습니다. 정리하시고. 자, 2번 가세요. 2번. 2번에 가면 뭐가 있냐면 자, 주택 공급질서 교란금지예요. 제목은 항상 밑줄 그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줄여서 그냥 공급질서 교란금지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걸 풀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급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는 금지시키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들을까요? 편하게. 자, 오늘 배운 거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배운 거 중에서 주택상한사채 배웠나요? 네. 우리 같이 했잖아, 같이. 자, 주택상한사채는 나중에 이 매입한 채권자가 주택으로
돌려받게 되는 증서 맞죠? 그 증서를 투기세력한테 팔면 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김영식 증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다고 배웠죠. 양도하게 되면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자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거나 증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투기세력한테 양도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양도하게 되면 공급질서 교란시키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걸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택을 공급받으시는 증서나 지위를 자 일단 설명을 듣고 교재 좀 이따 보세요. 양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금지시킨 거예요. 첫 번째. 자 투기 세력은 이 증서를 양수받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자 공인중개사는 중간에 알선하면 돼, 안 돼요? 이것도 다 금지예요. 그리고 직거래한다고 광고하는 행위하면 돼, 안 돼? 다 금지지 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는데 자 여기서 양도 양수의 개념은 매매, 증여 이런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금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게 두 개 있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공법에서 이 글자 나옵니다. 상속. 이거 나오면 그냥 만능 그렇게 써놔. 만능이라는 얘는 규제 전혀 안 해. 일개도 안 해. 일도 안 해. 일도. 상속은 무조건 다 허용이야. 그래서 상속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요거랑 저당. 요 글자 보이면 요 두 가지 행위는 금지입니까 허용입니까 물어보면 요게 시험에 중요해요. 어차피 중요한 건 시험에 답 나오는 건 이겁니다. 딱 두 개만 외우시면 돼. 뭐하고 뭐는 상속과 저당은 허용한다. 그러면 상속과 저당이 아닌 나머지 행위 물어볼 수 있죠. 뭐 매매가 되건 증여가 되건 광고가 되건 알선이 되건 어차피 그건 상속과 저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나머지는 싹 다 묶어서 금지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지 뭐. 단순하게 정리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정리하면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설명을 듣고 교재를 보세요. 교재 설명드릴게요. 자 누구든지 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해당되는 증서나 지위를 자 금지되는 행위 지금 확인합니다. 양도 양수 찾으셨죠? 자 밑에 줄에 알선 하거나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무슨 행위? 광고 이거 4개 해드렸죠. 그 행위를 다음 장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렇게 써 있어요. 찾으셨나요 지금? 아니 된다고 끊어버리세요. 더 읽지 말고. 금지잖아요 지금. 다시 앞으로 올게요. 네. 다시 319페이지 보셔서 거기 두 번째 줄에 양도 양수 보이시죠? 거기 가로 열고 써 있는 걸 확인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양도 양수는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죠. 다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두 가지 행위가 나오죠. 뭐하고 뭐는 상속과 저당은 허용, 제외한다고 써 있잖아요. 제외한다는 얘기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거기다 중요 표시를 해놓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질서 교란 금지 대상이 아닌 행위는 두 가지 행위다. 상속과 저당이다. 그걸 외우고 가셔야 돼. 그거 두 가지. 자 그리고 다음 장 가시면 그 박스 안에 보면 320페이지에 보시면 자 그럼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 금지하는 행위 있죠. 자 거기에 대상이 5가지. 자 거기서 1, 2, 3번 3개를 먼저 하세요. 다 하지 마시고 5가지 중에서 1번, 2번, 3번 먼저 하시는 거야. 4번, 5번은 나중에 플러스해서 붙이면 되는 거니까 한 바퀴 돌고 와야지만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은 우리가 다 배운 거거든요. 자 1번 보세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 오늘 조합원 배웠나요 여러분들? 교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양도가 안 되는 겁니다. 투기 세력한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해서는 안 된다. 그 지위를 양수받아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선해서도 안 된다.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 다만 뭐하고 뭐는 상속과 저당을 허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2번은 아까 해드린 것 같은데 주택 상환사채 김영식 증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다고 배웠잖아요. 기억나셔야 돼. 그 다음에 3번이 뭐냐면 자 제목이 입주자저축증서죠. 그냥 청약통장 이렇게 하시면 돼. 청약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1순위 통장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급받는 게 맞죠?
이거를 투기 세력한테 뭐예요? 양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 입주자 취증서에 대해서 자 이렇게 광고 같은 거 하는 거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어디에 주로 광고를 해요? 전봇대. 유심히 보나 보네. 전봇대. 청약통장 삽니다 이렇게 써있잖아. 010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써있죠.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들 3-3이 돼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배워놓고 하면 안 되지, 그죠? 네, 금지입니다. 이게 입주자 저축증서예요. 쉽게 말하면 청약통장을 말하는 거야. 자, 그걸 다 합쳐서 입주자 저축증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것 또한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라고 대답하시고 상속과 저당은 허용한다고 대답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내려가서 자, 위반의 효과는 의미 없고 안 봐도 되고 자, 3번 내려가세요. 자, 3번 내려가시면 제목이 뭐죠? 그건 밑줄 그어놓으셔야 돼.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에요. 자,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이것도 제목은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어렵게 보지 말고 자, 사업 주체가 제1단계로 분양을 좀 해야 됩니다. 공급을 해야 됩니다. 주택에 대해서. 그럴 때 1단계로 방금 전에 처음에 배운 요거. 자,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죠. 요거 승인받고 하라 그랬죠. 그럼 승인 신청한 날이 있을까 없을까?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해서 자, 입지가 좋아. 입주자 모집 공고한 걸 보고 광고란을 보고 자, 여기 아파트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이제 분양 신청을 하는 거지. 자, 그럼 청약 경쟁률이 5대1이다 10대1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청약을 합니다. 당첨되겠죠. 당첨되면 자, 공급계약을 체결하죠. 계약금 들고 들어가서 공급계약 체결합니다. 분양계약 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도금을 내죠. 이렇게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이렇게 내죠. 자, 다 낸 다음에 뭐 내죠? 맨 마지막에 잔금 내지. 잔금 내고 나서 뭐예요? 입주를 합니다. 그럼 사업 주체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입주할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줍니까? 입주 가능일 알려주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 날에 입주할 수 있는 첫날이지. 자, 요 날 들어가서 뭐예요? 입주 첫날 들어가서 뭐예요? 그래, 청소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청소를 하는 게 맞긴 한데 사법도 아니고 공법이잖아 지금. 뭐 가서 뭐 하냐면 요걸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청소는 집어치우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이 전까지가 문제. 이 전까지가 문제인데 요 전까지는 해당 대지하고 주택에 대해서 우리들은 입주 예정자지 입주자가 아닙니다. 입주 예정자입니다. 우리들한테는 소유권이 없어요. 맞죠?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사업 주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 주체는 해당 주택이나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순수하게. 자, 사업체가 소유권을 갖고 있잖아 지금. 대지하고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근데 입주 예정자가 있잖아요 지금. 이분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저당권 설정 못한다고 금지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3번이.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지금 따라서 이 조항은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주 예정자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본시험도. 그 지금은 여러 개 하지 말고 딱 하나만 보시라는 거지.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체를 규제함으로써 저당권 설정 못하게 막음으로써 우리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느냐, 이걸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제한 대상이라고 써있고 동그라미 1번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해서 거기부터 형광색을 찍으시면 돼. 자, 입주자 모집 공고 뭐라고 써있죠? 요거예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제한되는 거예요. 금지. 저당권 설정 못합니다. 이게 시작점이야. 출발점.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끝까지 갈게요. 입주 예정자가 주택 및 대지에 대해서 자, 밑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날이라고 써있죠.
요게 입주 가능일입니다. 입주할 수 있는 첫날입니다. 입주 가능일이에요. 자, 그럼 입주할 수 있는 첫날 들어가서 우리가 요거 한다 그랬잖아요. 요거 입주 첫날 뭐예요?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신 날 이후 며칠? 60일까지 동그라미. 기간 동안 자, 입주 예전에 동의 없이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써 있잖아요. 그 중에 1번 보시면 되죠. 저당권 설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입주 예정자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시킨다라고 보시면 돼. 2, 3번도 마찬가지. 읽어보시면 알 수 있죠. 그럼 1번, 2번, 3번은 기억, 니은, 디귿은 공통점이 뭐예요? 사업 주체가 누구에게? 입주 예정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거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기업번 보시면 해당 주택 및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금지시키는 거잖아요. 2번 가면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하면 입주 예정자가 피해를 보겠지. 3번은 더 심해. 매매를 해버리는데. 매매. 자,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해버리는데. 일단 소유권이 있으니까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꼭 기억을 할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 시점이. 저당권 설정 제한하는 시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더 보지도 마세요. 밑에 있는 거. 하나만 하세요. 지금은. 그게 돼야 나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자, 정리하실 때 요거 보세요. 최초로 저당권 설정이 제한되는 시점은 만나보세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제한되는 거 맞죠? 저당권 설정 못합니다. 자, 그리고 요때예요. 자, 입주 가능일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날, 요날 입주 첫날이지 지금. 근데 입주 첫날 가보면 밤에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밤에 딱 입주 첫날이에요. 오늘 밤 가보면 불 꺼진 집이 많아요? 불 켜진 집이 많아? 꺼진 집이 많지. 그럼 입주하는 사람보다 입주 안 한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2달 동안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모두 입주한다고 보는 겁니다. 통계상.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신 날 이후 며칠? 요때까지 60일까지 기간 동안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하는 겁니다. 이 기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누구를 보호해주는 기간입니까?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는 기간이니까 우리가 알아야지. 그는 공인중개사가.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밑에 바로 니은번에 동그라미 2번에 아까 설명드린 게 나옵니다. 그 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신 날, 요 날이 언제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날이 바로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 입주할 수 있는 첫날이 있죠.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주 가능일 통보해 줄 거 아닙니까? 그날 가서 우리는 뭘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청소한다고 하시면 안 돼 이제. 정리하시고, 자, 내려가서 자, 2번, 3번, 4번은 지금 보는 단계 아니니까 그 시점. 저당권 설정이 제한되는 시점이 있죠. 그거 신경 써서 보시고 내려가세요. 4번. 자, 4번 내려가시면 제목 투기 가지고 나오죠. 별표하셔야 돼. 자, 우리가 투기 가지고는 2년 전선 나왔죠. 자, 이건 뭐 시사성 있는 문제로 나옵니다. 계속. 굉장히 중요해요. 투기과일지구. 자, 그럼 요거는 주택에 대한 투기가 막 성행하는 적이 있죠. 피 붙어서 가격이 계속 급등하는 적이 있습니다. 가격 계속 급등하면 행정청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자, 먼 산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뭐예요?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지역에 투기 세력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투기 세력이 주택을 취득하는 걸 막아야 되겠지. 그걸 전매 제한이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 그래요? 전매 제한이라 그래요. 전매 제한을 둡니다. 규제를 강하게 자, 한번 자, 쳐서 자, 투기 세력이 들어오는 걸 막고 실소유자가 주택을 취득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자, 지구라고 보시면 돼. 그럼 여기는 결국은 주택에 대한 뭐가 성행한다?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그 대상 지역을 투기할 지구라고 하는데, 자, 일단 여기는 키워드가 뭐냐면 지정권자가 중요해요. 자, 내려가면 지정권자 보이시죠? 자, 밑줄 그세요. 행정청이니까 다 행정청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뭐 첫 번째, 자, 당연히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럼 여러분들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는 전문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주거정책 심의에 심의 거치는 거 맞죠? 심의라고 한 단어 나오면 시비 걸지 마. 무조건 맞는 거야 공법에서. 왜? 공법 만들 때 이 국토교통부 장관인 행정청과 시도의사 전부 다 전문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심의 거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의사는 주택가격 안정의 목적이 피부터서 계속 올라가요.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관리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여기는 지정권자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럼 투기관리구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지만 누구도 지정할 수 있다. 시도의사도 권한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넘기세요. 자, 동그라미 2번 가시면 지정 대상 지역 보일 겁니다. 봅니다. 자, 투기관리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요, 낮아요? P부터서 계속 올라가죠, 이렇게. 이렇게 꼭대기로 쭉 올라가는 거야. 천당까지 쭉. 이런 지역은 가격 상승폭이 너무 큰 거는 누가 들어와 있다? 투기 세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자,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청약 경쟁률, 주택 가격, 주택 보급률 여러 가지를 검토하죠. 자, 주택 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 또는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된다. 결론은 여기는 지금 결론 내릴 때 자, 거기 밑줄 그으세요. 주택에 대한 뭐가 성행한다.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만 밑줄 그으면 되죠. 그 지역을 대상으로 지어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 그 지역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 투기과열 지구라 그래요, 이거를. 자, 그리고 내려가서 절차 갑니다. 3번에. 자, 3번에 그 박스 있는 것도 보셔도 되겠지만 밑에 내려서 기업번 보셔야 돼요. 기업번. 거기 보시면 의견 청취 또는 협의라고 써 있죠. 자, 그럼 여기 지금 지정권자 중에서 보세요. 국장 지정할 수 있나요? 투기관리지구? 자, 시도의사도 지정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A라는 지역을 투기관리로 지정한대요. 그때 공법에서는 국장보다 높은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위로 올라갈 수 없죠. 내려가는 거예요, 당연히. 내려가는데 공법은 2단계 내려가면 돼, 안 돼? 안 되고 1단계 내려가면 되지. 1단계 내려가면 누가 있죠? 시도의사.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A라는 지역에 대해서 투기관리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시도의사한테 4글자 의견 청취.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맨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큰 논점도 아닙니다. 당연히 시도의사한테 의견 듣는 게 맞습니다. 내려가면서 의견 듣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논점은 누구냐면 자, 이번엔 누가 지정한대요? 시도의사 지정한대요.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법의 절차가 시도지사도 원래는 내려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절차는. 내려가면 누가 아니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으니까 시도지사가 투기관리구를 지정하나 해제할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게 일반적인 절차니까. 근데 투기관리구에서는 무조건 X 하셔야 돼. 여기는 내려가면 무조건 X예요. 논점이라는 거야, 논점. 그럼 시도의사가 투기관리구를 지정하나 해제할 때는 위로 올라가셔야 돼, 이렇게. 자, 그럼 시도의사가 위로 올라가면 누가 보이죠? 국장. 그럼 국장한테 의견 들어야 한다. 한 대 맞는 거야. 원래 의견 청취는 밑에 있는 사람한테 의견 듣는 거거든요. 이때는 공손하게 협의를 해야 돼요. 다시 뭐 해야 돼요? 공손하게 협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부분을 많이 내요, 시험에 틀리게. 논점은 요거밖에 없어. 둘 다 하지 마세요. 욕심내지 말고. 정확한 팩트가 중요한 거거든요. 뭔가 논점이 잡혀야 되잖아요. 그래야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국장은 논점도 잡지 마세요. 그냥 시도의사한테 의견 듣는다 맞다. 그럼 여기 논점이 아니고 그럼 과연 누가 지정을 할 때는 시도의사가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내려가면 안 되고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도의사 위에 올라가면 국장이 있죠. 국장과 뭐 해야 됩니까? 협의해야 됩니다. 논점. 형광색 밑줄. 거기 어디냐면 여러분 세 번째 줄이 있죠. 거기다 형광색 밑줄 그리시라는 거예요. 자, 시도의사가 투기관리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는 국장과 뭐 해야 된다? 협의. 이게 일반적인 절차랑 다른 거거든요. 이게 투기관리구만 갖고 있는 절차상 특징이거든요. 그럼 시험은 이런 걸 낸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걸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밑에 니은번에 가면 심의 보이시죠? 손도 대지 마. 심의는 당연히 거치는 거니까. 자, 내려가서 밑에
동그라미 4번에 가면 지정에 뭐라고 써 있죠? 재검토. 여러분 재검토는 타당성토가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공법 전체를 볼게요. 자, 공법 전체에서 재검토, 타당성토는 무조건 5년입니다. 맞나요? 싹 다 묶어서 5년 하세요. 재검토 규정은, 타당성토는. 근데 투기가일지구만 1년이야. 다시 어디만 1년이라고요? 투기가일지구만 1년입니다. 1년의 동그라미 재검토. 거기는 숫자만 정리하시면 돼. 이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투기가일지구 공법 전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공법 전체에서 재검토는 타당성토가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타당한지 검토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지역을 한번 투기가일지구로 지정했죠. 그럼 계속 지정할지 해제할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얘기잖아. 이게 그 기간이 몇 년? 어디니까? 투기가일지구만 1년이고 나머지는 싹 다 묶어서 5년. 그러면 타당성도 재검토는 모두 총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리 안 하면 너무 많아서 분산돼서 헷갈리기만 해. 그러니까 여기선 1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정리를 하셔야 돼. 어디니까 1년이죠? 투기가일지구니까 1년 이렇게 하시면 돼. 자, 됐고. 자, 오른쪽 가서 2번에 가면 조정대상지역. 여기도 개념만 잡으세요. 1번 하나. 여러분 조정대상지역 들어보셨나요? 자, 지금 여기서 첫 번째 규제 내용이 요거예요. 어디? 투기가일지구,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한다 라고 판단이 되면 국장이나 시도사는 자, 투기가일지구로 지정할 수 있죠. 그럼 여기는 일정 기간 동안 전매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투기가일지구는 규제가 상당히 센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 규제가 100개가 들어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규제가 50개만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올해 초에 조정대상 지역 먼저 지정했습니까? 아니면 투기가일지구를 먼저 지정했습니까? 올해 연초에 국장이 조정대상 지역을 먼저 지정했어요? 투기가일지구를 먼저 지정했어요? 그동안 관심이 없었죠? 네. 여러분 1차적으로 규제를 먼저 해요. 조정대상 지역으로. 근데 조정대상 지역으로 규제해봤더니 규제의 강도에 비해서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야. 그러면 요걸로 규제하는 거예요. 요거. 뭘로? 투기가일지구로 자, 지정해서 규제를 합니다. 여기는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조정대상지로 묶이면 여기도 전매 제한 받거든요. 여기 6개월 전매 제한 한다면 여기는 5년 동안 하는 거야. 규제 강도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규제를 두 가지 형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정청이 1차적으로 뭘로 했다가 조정대상으로 다 묶었잖아요, 원래. 근데 서울특별시가 어때요? 가격이 이거 가지고는 규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갔잖아. 그래서 뭘로 지정해 버린 거예요? 투기가일지구로 바꿔버린 거예요. 1차적 규제가 뭐고 조정대상지 그 규제로 통해서 목적을 달성 못하면 뭘로 묶어버린다? 투기가일지구로 더 센 규제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비교를 하셔야 돼. 지정권자가 다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비교하실 때 투기가일지구는 국장도 지정할 수 있지만 시도에서 지정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 배우는 조정대상 지역은 국장만이에요. 찾으셨나 지금?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 걸 내는 거예요. 본시험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현관세 미치고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지역을 자, 어차피 국장은 전문성이 없으니까 주거정책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써 있죠. 그 밑에 있는 박스까지만 확인할게요, 제가. 자, 두 군데 지역으로 나눠서 정합니다. 기억번,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뭐가 됐대요? 과열에다 동그라미.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지역의 동그라미. 이걸 여러분들 법에서 네 글자로 줄입니다. 무슨 지역? 과열지역이라고 그래요. 과열지역. 그럼 여기는 자, 주택 분양 등이 막 과열돼 있다. 그럼 여기는 좀 규제를 똑같은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규제가 좀 센 데일까 약한 데일까? 약한 데예요. 자, 거기 무슨 지역이라고요 지금? 아니 여기는 조정대상 지역만 가지고 보시라고. 투기가일지구 집어넣지 말고. 그럼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할 때 여기 청약경쟁률이 막 10대 1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수요가 많다는 얘기 아닌가요? 과열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지역은 과열지역으로 묶어버려요. 그럼 여기는 상대적으로 조정대상 지역 중에서도 규제가 강한 지역이라고 보셔야지. 강한 지역이라고 보셔야지.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인 거예요? 과열됐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과열 지역이 하나 있고 그런 얘기죠. 이름만 하시면 돼. 그래서 이걸 네 글자로 무슨 지역? 과열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다 이걸로 지정해요. 과열 지역으로. 자, 니은번 갑니다. 자, 주택 가격 및 주택 거래량, 미분양 주택 수 및 주택 보험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매매 등 거래가 뭐가 돼 있대요? 위축. 위축의 동그라미 치면 되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동그라미. 자, 이걸 뭐라 그럴까? 위축 지역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여기도 조정 대상을 지정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할 때는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어떤 지역과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 그럼 예를 들면은 여기가 자, 전매 제한기간이 6개월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1년, 2년 이렇게 가는 거죠. 똑같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나눠서 관리하겠다는 얘기지. 근데 과열지로 묶어버렸어. 근데 미분양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간 거야. 이 지역이. 그러면 요거를 뭘로 바꿔줘? 위축지로 바꿔줘. 근데 위축지로 바꿨어. 미분양이 더 많아지는 거야.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해버리는 겁니다. 아직 해제는 없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해되시나요? 단계별로 쭉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런 목적으로 정하는 지역 이름이 6글자로 조정 대상 지역. 그것만 하시면 돼 지금. 그 밑에 있는 건 지금 하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누가 지정하고 어떻게 정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들어가야 나머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넘기셔가지고요. 다음 자 넘기셔서 자 3번 가보세요. 324페이지 3번. 자, 그럼 거기 제목이 뭐라고 써있는지 읽어보실까요? 3번에. 그래요. 전매 제한 대상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전매 제한을 받는 지역의 경우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그 박스 안에 보시면 1, 2, 3, 4 보이시죠? 자, 그거 보시기 전에 그 위에 있는 것부터 제가 읽을게요. 위에 있는 거. 자,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에 입주자 전환된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박스 안에 있는 건 4가지 경우죠. 그 4가지 경우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밑줄 긋지 마. 놔둬요. 숫자 나오면 맨날 흥분하고 밑줄 긋지 마.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이나 지위를 거기다 현관세 비치 그는 거예요. 전매. 여기서 전매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전매라고 써있고 옆에 가로 열고 여기서 말하는 전매는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 등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써있죠. 자, 거기 뭐 또는 제외한다고 써있습니다. 거기다 별표. 상속은 만능이죠. 전매 제한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전매 제한 대상 유일하게 안 받는 게 뭐다? 상속이다. 그 이유는 상속은 뭐니까? 만능이니까. 상속은 만능이라고 써놔요. 규제해요, 안 해요? 어떠한 경우에도 공법에서 규제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럼 뭘 뺀? 상속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전매 제한이라고 한다. 맞나요? 그렇지. 그럼 전매 제한의 개념이 잡혔으면 밑에 내려가서 전매 제한 받는 경우 있죠. 그 4가지가 있을 거야. 1, 2, 3, 4로. 4번은 지금 봐도 이해가 안 되니까 놔두시라는 거지. 그러면 1번, 2번, 3번 3개만 묶어보세요. 지금 다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알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면 돼요, 기초과정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 방금 전에 배운 투기가지고 있나요, 없나요? 전매 제한 받는 거 맞죠? 두 번째 배운 어디? 조정 대상 지역도 전매 제한 받지요? 그거 찾을 수 있잖아, 우리가요. 그 다음에 요거 이번 시간 첫 번째 내용에서 배운 게 분양가, 상한제, 정유택 또한 전매 제한 맞죠? 3개는 찾을 수 있잖아요, 지금 단계에서. 4번은 나중에 한 바퀴 돌고 와서 추가하면 되지 뭐. 그럼 지금 4가지 경우 중에서 몇 가지는 찾을 수 있다? 3가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3가지만 대답해도 충분해 지금. 전매 제한 대상은 4가지만 3가지만 대답해요. 하나는 어디? 투기과열지구가 있고, 두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세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정유택은 공통점이 있죠. 예,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물론 그 전매 제한 대상에서 뭐는 제외한다? 상속은 제외한다. 그 정도만 하시면 충분해요 지금.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요 주택을 분양받았어요. 요거를 분양가 상한제 정유택을 공급받았어.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대통령령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매 못하죠. 전매 제한 기간을 찾아봤더니 3년이래. 제가 분양받은 분양가 상한제 정유택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이래요. 자, 그럼 3년 동안은 매매가 안 된다는 얘기고 상속 빼고는 다 금지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여기 서울특별에 살다가 발령받았어. 발령받았어요. 딱 1년밖에 안 됐는데 발령받은 거 지금.
자, 어디로 갔냐면 제주도로 발령받았어요, 제가. 그 처자식 다 데려가는 거야. 세대원 전원. 자, 이럴 때 갑돌이는 원래 3년 동안 전매 못 하죠. 지금 1년 지났다니까, 공급받은 지. 그럼 앞으로 2년 남았잖아. 근데 지금 발령받아서 근무상 가는 거 맞죠? 이럴 때는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이게 맨 마지막에는 4번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연결성 있게 공부하면 재밌어. 아직은 그 재밌다는 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재밌다니까, 공법도. 그래, 거기 보시면 자, 전매 전에 뭐라고 써 있죠? 4번에 특례라고 써 있습니다. 보세요, 그 내용. 자, 입주로 선정된 자나 분양가 상한제 조정택에 해당되는 주택 또는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어떻대요?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로서 미치고야지. 다음의 경우로서 사업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자, 일단 누구의 동의를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냐면 사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써 있습니다.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전매할 수 있다. 그 전매할 수 있는 게 7가지예요. 7가지. 박스 안에 보면 1, 2, 3, 4, 5, 6, 7 있죠. 그냥 1번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세대원이 근무, 생업, 두 개 동그라미. 생업, 근무나 생업상 간대. 그럼 이 사람은 발령받아서 제주도로 발령받아 갑니다. 투기하러 가는 사람 아니죠.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까지 규제할 일은 없다는 얘기죠. 대신 혼자 가면 안 돼요. 세대원 전원의 동그라미.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라고 써 있죠. 자, 조심하셔야 돼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단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밑줄 쫙. 자, 수도권으로 이전한다는 얘기는 서울특별시에 있다가 인천광역시로 갔습니다. 경기도로 갔습니다. 출퇴근 가능하죠? 전매 못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디로 가면 돼? 그냥 제주도 가세요. 그냥 편하게 수도권 밖으로. 그럼 뭐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상속. 자, 상속에 따라 뭐 했대요?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한대요. 그럼 아버지한테 상속받았대. 그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주택을 전매하고 갈 수 있느냐? 팔고 갈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여기도 혼자 가면 안 되고요. 전원이 가야 돼. 전원의 동그라미. 그럼 여러분들 지금 1번도 움직일 때는 전원이 움직였죠. 1번. 2번도 상소로 취득한 주택으로 전원이 움직이는 거 맞죠? 그런 공통점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일부러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원이 움직여야 된다. 그게 하나 더 있어요. 3번에. 자, 3번에 가시면 세대원 전원 동그라미. 전원이 어디로 이주? 그렇지. 기러기 아빠 안 된다 그러시는 거야. 기러기 아빠 안 된다. 자, 해외로 이주하거나 체류가 나올 거예요. 체류라고 하는 것은 머물다 오는 거죠. 몇 년 이상. 왜 2년이에요? 아니 그 이유를 따지지 마시라니까. 그냥 뭐 하는 기간에 뭐 체류 두 글자니까 2년이에요. 그거 뭘 생각을 하세요. 그냥 체류니까 두 글자다. 몇 년? 2년 이상. 이거 많이 물어봐 시험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뒤에 있죠. 체류. 체류니까 두 글자 맞죠? 몇 년? 2년. 이렇게 하십니다. 자, 여기도 1번, 2번, 3번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가야 돼요. 찾을 수 있죠? 그럼 묶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근무상 가는 사람 1번, 상속받아 가는 사람 2번, 그죠? 해외로 가는 사람 3번 이렇게 하시면 되지. 자, 이전할 때는 세대원 전원이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내려가서 4번 갑니다. 자, 여러분 이혼의 동그라미 주세요. 옆에다 써놔. 이혼은 국가도 못 막아. 국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아. 전매할 수 있다. 규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으로 인해서 배우자한테 이전하는 경우가 써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혼 딱 나오면 국가도 못 막는다 그러시면 돼. 배우자한테 이전할 때 전매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자, 내려가서 5번 있죠? 그건 안 봐도 돼요. 6번 갑니다. 6번. 자, 6번 가시면 분양가 상한제 조정주택 또는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대. 두 개 동그라미. 자, 이걸 우리가 채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가겠죠. 또는 공매로 넘어가겠죠. 그겁니다. 현재 경매나 뭐가 진행된다. 공매가 진행되면
이거는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채무불이행이니까 이때 허용한다라고 하셔야 돼. 전매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돼. 어떤 글자 보이면 경매, 공매 보이면 전매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지막으로 가서 7번째는 자, 입주로 선언된 지위나 주택의 일부를 자, 밑줄 누구한테 증여한다고요? 배우자한테 증여한다. 상대방은 좋겠네 그러시면 돼. 주택의 일부에 한 10채 갖고 있나 보죠. 그 중에 일부를 누구한테? 배우자한테 증여해 주는 거 이렇게. 얼마나 기분이 좋아. 전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자, 7번째까지 정리를 했고요. 지금 박스 안에 있는 지금 설명드린 그 내용들 있죠? 이거를 전매 제한의 특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1번부터 박스 안에 있는 1번부터 7번까지의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이 사람은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전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틀리면 안 되는 것들이 이건 다 맞춰야 되는 거. 자, 그리고 오른쪽 가면 위반 수치 나오죠?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됩니다. 여기까지 주택법 끝.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거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6장에 무슨 법이 있어요? 아, 농지법은 안 봐요. 기초과정에. 이런 것들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지금 기초 기본 다음 주가 기본 과정 맞죠? 그때도 안 봐요, 이거는. 이건 심화 과정 때 한번 볼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찍어도 몇 문제라고? 한 문제. 딱 제가 몇 개 해드린 거 그것만 보고 들어가세요. 분량 자꾸 늘리지 마시고. 그래서 근데 꼭 보시면 이거 안 한 사람들에 대해 안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 왜 안 하냐? 하지 마세요. 그래도 합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나중에 볼 거는 제가 이렇게 뒤로 몰아낼 테니까 지금 양을 지금 하는 양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공법 양이 많습니다. 그것만 일단 소화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기본 과정부터 볼 필요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심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때 반짝에 정리하시면 어차피 농지법은 2문제 나오죠. 한 문제만 맞추면 되잖아. 한 문제만 맞추게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 과정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오실 때 이 기초서 갖고 오시면 안 돼요. 네. 기본서 받으셨나요, 지금? 그거 갖고 오셔야 돼. 그래서 기본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권이 있고 하권이 있죠. 그 상권을 먼저 갖고 오시면 돼. 상권. 그 상하가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 기본서에. 상권 빼서 갖고 오시면 돼. 그게 국계법, 도계법, 도정법까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주차, 6주차부터 하권을 갖고 오시면 돼. 그 나머지 법률이 이제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이 3개 있어. 하권에. 보시긴 했죠? 예. 보시긴 했어요, 지금? 그래서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요거 갖고 오세요. 뭐요? 상권 갖고 오시면 돼. 상권. 기본서 갖고 오시면 맨 앞에는 국계법 있죠? 거기부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진도는 끝 하시고 기초과정 종강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첫 강의가 아마 공법일 거예요. 그죠? 그때 빠지지 마시고 다 나오세요. 수업 여기까지 하고 전 다음 주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